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문중입니다. 어제 무료 복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같이. 그죠? 네네. 지난 1월 1일자로 71명? 예. 어제는 몇 명?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40%, 48명 이게 음. 어제 복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고 되신 분들 가운데 투쟁하다가 이제 뭐 떨어져 나가신 분들, 희망퇴직으로 전환하신 분들 빼고 예. 끝까지 투쟁하신 분들은 이제 전원 복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회사 출근하셨어요? 사실은 뭐 작업복 입고 공장한 동료들 뭐 축하받으면서 이제 출근할 것을 좀 기대했는데요. 네.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저희가 어제부로 무급휴직으로 잠시 대기가 좀 나와서 대기하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복직은 복직인데 네, 무급휴직. 그렇습니다. 어제는 출근하셨어요, 그럼? 저희들 이제 남아있는 분들이 그 생계부대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주말에 함께 모여서 예.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제는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존의 업무에 좀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제는 뭐 이래저래 이제 축하 전화만 좀 받고 그렇게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무급휴직은 그러면 1월 1일자로 복직한 분들도 무급휴직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하고 있어요? 예. 어. 사실 요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작년에 이제 그 교섭 과정에서 좀 난항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지부는 2018년 말까지 전원 복직을 얘기했고 사측은 이제 2019년 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주장이 이제 팽배하게 예. 좀 있다가요. 예. 서로 노사가 이제 합의 본 것은 그러면 만 10년이 되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건의 여력에 따라서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하면 연말까지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제 네.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은 이제 방안을 좀 모색했는데 좀 아쉽게도 여건상 올 연말까지 이제 무급휴직으로 좀 잠시 더 시간을 좀 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무급휴직 대상자는 그 어제 복직한 8명. 48명 딱 그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48명이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죠? 예,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름 게 생계 때문에 전국 각지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 무급휴직이 끝나고 현장 배치가 되면 전원 정말 복직해서 다시 일을 하실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합의 내용은 내년 1월 1일이면 모두 부서 배치를 받는 것으로 좀 되어 있고요. 네, 네. 김득중 지부장은 원래 어느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은 노동자료였고요. 네. 그 전에 품질 쪽에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예, 품질 관리 쪽에.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죠. 마음 같아서는 기존에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그것이 제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복직한 71명은 또 원래 일하시던 쪽으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직 복직은 좀 힘들었고요. 어. 모두 이제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이에요. 하긴 그 원래 일하시던 쪽에는 또 이미 다른 분들로 그렇죠. 충원돼 있고 뭐 이런 예, 수도 예.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라인의 변화나 설비의 변화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평택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계신 1월 1일자로 복직한 분들 그동안 쭉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어 하십니다. 저희 10년 동안 손을 놨는데 그럼 어렵겠죠, 일이. 그래도 뭐 마음이나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쉽게 적응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몸이 좀 워낙 많은 10년이 지나니까 육체적으로 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요. 네. 한 6개월 지금 현재 지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적응하고 있고 네. 저희 그 사무실이 그 평택 공장 정문 앞에 있어요. 예. 그곳에 이제 그 카페 분위기로 좀 바꿔놔서 이제 복직한 분들, 기존의 동료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제 잠시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네. 뭐 이게 좀 얘기 좀 하다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다. 참 힘들었죠? 지난 10년. 그럼요. 제일 힘드셨던 게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오랜 그 간부 10년 동안 역할을 좀 해왔는데요. 2009년도 파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다수 이제 불법 세력으로 내몰렸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낙인을 찍히다 보니까 예. 평택 지역이나 이제 취업이 안 됐어요. 재취업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다 흩어졌고. 그렇죠. 그냥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고 정신적 문제도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견디다 못해 자결한 동료들, 가족들이 너무 많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하게 해고자들의 그 어려운 고충에 대한 통계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고통과 긴 어둠의 터널을 좀 지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덕중 지부장 네. 결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예, 아들만 둘이고요. 예, 지금은 대학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네네, 좀 차이가 좀 터울이 좀 있어서. 그럼 10년 전에 그 몇 살이었던 거예요? 작은 녀석은 3살. 아, 예, 그리고 큰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유, 이랬습니다. 그 아이들도 지난 10년을 다 옆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뭐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빠로서의 대한 역할이 예, 빵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 아이들 네. 다 그거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랬겠죠. 뭐라고들 합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네. 말을 많이 아낍니다. 아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부인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무래도 뭐 예, 지난 제 빈 공간을 10년 동안 제 아이들과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좀 책임지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아, 참 미안해서요, 사실은. 예,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네. 부인께 한마디 해보세요 한번. 하여튼 뭐 부족한 뭐 남편 예, 믿고 끝까지 믿어준 거 고맙고 또 제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를 또 묵묵하게 지난 10년을 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와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김덕중 지부장 이제 저랑도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네. 뭐 직접 이렇게 초대 스튜디오에 나오시기도 하고 뭐 전화 인터뷰도 하고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어찌 보면 어떤 한 획을 이제 완전히 그은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저랑 이렇게 좀 훈훈한 인터뷰로 마무리 짓는 것이 옳은데 네. 근데 이미 복직되신 분들 또 지금 무급휴직으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거리에 나서고 계시다는 소식 듣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고등법원까지 나왔나요? 지금 대법 예, 올라가 있어요. 대법 올라가 계류 있죠. 중입니다. 네.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게 얼마예요? 당시에 그 헬기 세대, 뭐 기중기 세대 그 수리비로 11억 그리고 뭐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11억 8천만 원이고요. 그게 이제 지연이자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포함해서 네. 한 지금 현재 21억 정도 금액이 저희한테 지금 청구되고 있고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그 청구되어 있고 계류되어 있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압류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그럼? 당시에 그 2009년도 파업에 참여했던 67명의 우리 조합원들에게 네. 1천만 원씩 그 퇴직금을 가압류했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40명을 제외하고는 해제를 했죠. 그리고 이제 40명이 이제 가압류를 가지고 있다가 네. 올 초에 1월 달에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40명 중에 71명 이제 복직한 인원 중에 그 가압류 대상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네. 중에 그 1천만 원 퇴직금이 안 됐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세 분이. 근데 이제 복직해서 첫 1월 임금에 대해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50% 임금 압류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첫 달 월급의 절반을 뗐다. 예.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이유는 퇴직금이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중간 정산을 해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희들 정말 기가 막혀서 경찰청 앞에 기자회견하고 그게 이제 문제화 되니까 예. 당시 복직한 분들 40명 중에 26분만 가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14분이 지금 현재 또 가압류가 해제가 안 돼 있어요. 왜 또 그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일단 26분은 복직을 했기 때문에 아. 수입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 남아있는 분들 해고자들은 아직 복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이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선별적으로다가 이제 같은 사건인데 선별적으로 해제되다 보니까 그 일선에서는요, 법원에서는 최근에
그 등기가 날라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뭐라고요? 가압류를 찾아가라고. 그래서 이게 같이 다 풀렸나 보다. 이거 저희가 이제 남은 해고자들이 예. 법원에 갔죠. 등기를 들고. 예. 근데 이게 일선에서 실무자에 대한 실수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실무자요? 법원 예, 실무자? 법원에서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이니까 40명이 전체 해제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건데 아이고. 예, 내용으로 보면 40명 중에 26분만 해제되고 나머지 14분은 안 됐던 거죠. 그 26명은 해제하고 14명은 안 하는 것을 그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의견서를 내는 것은 경찰청이고요. 경찰. 예, 그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 법무부에서. 경찰이 그런 의견서를 냈고 26명은 해제하고 14명은 놔두세요. 네네. 법원은 그걸 받아들인 건데 그렇죠. 법원 직원은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고 네. 별일이 다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자들이 그 되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예. 10년 동안. 예. 그래서 그 퇴직금이 해소가 되면 그동안 밀린 부채나 좀 이렇게 갚을 생각을 하다가 정말 기분 좋게 법원으로 달려갔던 가서 1,000만 원 받아오려고 그럼요. 네. 그런데 정말 더 상실감. 실수였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에 다시 문의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청의 그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네. 결론으로 그 당시 공권력 진압이 국가폭력이었다. 네. 그러니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고 사과하라. 또 명예회복 치유 방안까지 마련하라라고 경찰청에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8월 28일로 기억되는데요. 예. 뭐 저나 뭐 동료들 그 얘기 듣고 정말 큰 기쁨과 힘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10개월이 좀 지났는데 경찰청에서 아무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뭐 이런 그 국가기관들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활동을 하고 예. 권고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네. 대체로 그 권고가 다 받아들여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뭐 거의 마지막입니다만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까지 또 하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 쌍용차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사과도 아직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선 그 조사에 그 8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뭐 강정, 밀양, 뭐 청도, 용산 뭐 등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공동 기자회견. 네. 거기서 확인된 것은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내용은 있었지만 경찰청에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 모든 예. 건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불만,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희가 경찰청장 면담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했고 아직 답은 없고. 네.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 있지만 고등법원까지 국가가 이긴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경찰이 손배소송 취하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즉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답니까? 물어봤어요? 경찰청 쪽에? 사실 이제 경찰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그 진조위의 보고 내용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만 본인들은 법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만 네. 본인들은 법이 우선이다. 예.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십니까? 적폐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면서 경찰청 내부에 인권침해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권고 내용을 사실은 이행을 하지 않는 그리고 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경찰청의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들 정말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네. 법을 모른답니까? 그분들도 법 다 알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국가가 이겼다는 거 알고도 이거 국가 폭력이었다. 네. 원인이 국가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네. 손배소 취하라라고 예. 한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이제 그 조사위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변호사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경찰은 원인이 국가 폭력이었다. 네. 그 당시의 진압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아니고요. 많은 언론들이 이제 경찰 관계자의 문의가 좀 있었나 봐요. 예. 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된 것은 경찰청 입장은 법원의 판결을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서 대법원에서는 법리상 별 문제 없으면은 고등법원 판결을 그냥 그대로 보통 확정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확정되면은 그럼 지금 뭐 40명 중에 20몇 명 가압류 해제했던 거 다시 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논리를 보면 사실은 그런 논리예요. 경찰청 입장이. 물론 이제 가압류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실 21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이 손배 금액은 그러니까요. 사실 뭐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참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럼 그 21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복직을 시켜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거 외에는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고 10년의 어떤 수갑은 좀 풀렸는데 이 국가 폭력, 국가 손배의 이 수갑은 아직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지금 복직한 노동자들이 지금 경찰청 앞에서 지금 1인 시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요청하고 그리고 작년 발표됐던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복직한 동료들이 이제 1인 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오전에 1인 시하고 오후에는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7일차, 2주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찰청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고까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잠깐 우리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10년 사이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고 노동자 가족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아요. 치유에 대한 얘기는 경찰 쪽에서 하나도 안 나오죠 아직. 그렇죠. 네. 다행히 뭐 저희는 이제 지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심리 치유를 좀 담당했던 와락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어서 적은 분들이 그래도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다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도와주는 거 네네. 아닙니까? 후원에 의해서 이제 그 정도 치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조차도 사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치유 프로그램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 2009년도에 파업 관련해서 국가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9년 동안 말 못하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노동자들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쌍용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뭐 저희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게 사측과 이렇게 협상해서 결국 복직하기까지 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인도 방문했을 때 그 마인드라 본사 회장한테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7월 달로 기억되는데. 그렇죠. 예. 그 나름 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요. 그렇죠? 컸습니다. 예, 저희 내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 다 모르고 있을까요? 경찰에서 선배도 아직 취하 안 했고 뭐 1,000만 원 가압류된 거 해지됐으니 받으러 오세요. 등기 보냈는데 가보니 실수였어요. 이런 거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지만 이 문제로 해결로 접근하기까지는 뭐 저희들이 모르는 뭐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의지가 없는 겁니까? 청와대 의지 있는데 경찰청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저는 좀 후자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뭐 이 문제 또한 좀 해결돼야 된다 보고 꼭 해결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다 해결되시면 네. 다시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네. 정말 흐뭇한 인터뷰로 끝내봅시다 한번.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덕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